안녕하십니까. 가무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소상공인도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다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히 업종별로 소상공인들도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 21가지를 검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책에는 준비된 창업의 정성 입문편과 너는 용접받니? 나는 투자받아. 이 책에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창업과정, 코칭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짧게 간략하게 큰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본죽, 빵집 마망가또, ST 유니타스, 헤어비스, 즉 미장원, 이삭 토스트 업체, 그리고 짬뽕 중국집점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 흥행몰이로 하고 있죠. 야놀자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눔 아십니까? 눔 들어보셨습니까? 대단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 케이스 중에서 눔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성격이 빅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집 여러가지 케이스를 소상공인들도 케이스를 갖다 보면서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전부 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재능만 가지고서 그걸 재능을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 맞게끔 이 책의 성격에 맞게끔 기술 창업 관점에서 기술 창업과 기술 사업화 관점에서 다시 제 구성을 갖다 해본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케이스에서 다양한 업종들에서도 투자를 갖다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갖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먼저 본죽 모르시는 분 없죠? 이쪽에서는 그 김철호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왕년에 잘 젊을 때 크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전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라고 해가지고 화장실 크게 했던 부분이 있죠. 그 시초이신 분이었습니다. 원래 크게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그 떡볶이가 아니고 호떡 장사 호떡 가게를 갖다 만들었다가 다시 서서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갖다 해가지고 아이템을 죽으로 찾아가지고 죽에서 죽의 모습을 새로 방향전환을 확 바꿨습니다. 확 바꿔가지고 2002년도에 2002년 월드컵 할 때죠. 그때 대학로에서 그 죽 가지고 상품을 1호점을 갖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본죽으로 됐습니다. 즉 하나 본죽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생각 사고방식을 갖다 바뀌어서 죽 그러면은 이거는 식사로 아니었죠. 전부 다 병원에 가지고 환자들만 먹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갖다 바꿨습니다. 이런 죽에 대한 인식을 갖다 바꿔서 투자를 갖다 바꾼 사례. 그리고 원래 이분은 그 음식점 요리 학원에서 요리 전문 하면서 이때까지 감각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죽을 만드는데 아주 빠르게 표준 조리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걸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 토스트 일부 전통시장 가면은 가끔씩 눈에 띄실 겁니다. 이삭 토스트 이건 착하게 성공 기독교 부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부부 마음씨가 곱게 접힙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를 못했지만은 그 마음씨가 아파트 가게에서 부부가 쓸쓸하게 있는 부분을 힘들게 있는 부분을 갖다 보고서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토스트 가게를 갖다 만들어주면서 그거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갖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가로 이 토스트 가게로 생활 터전을 갖다 만들어 줘야겠다 라는 착한 마음에서 스타트해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토스트 가게도 여기에는 토스트가 왜 우리나라에 토스트 가게 없는 게 없죠. 초등학교 앞에도 뭐 전철역 앞에나 토스트 안 파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 두각을 갖다 프랜차이즈 토스트 프랜차이즈로 성공했다 했습니다. 왜?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비가 짬뽕 가게. 이거는 짬뽕을 갖다가 이거는 그 곰탕처럼, 이거는 건강식 보신탕처럼 그런 이 짬뽕, 이비가 짬뽕은 정말 괜찮은 거다. 뭐 보양식이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인식을 시켜가지고 대전 지역에서 유명한, 지금은 2대 경영으로 이전을 갖다 해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도 나름대로 특색 있게 만들어서 하면 된다. 이거는 건강식이라고는 보양식이라고는 컨셉을 집어넣어가지고 한방식 한약재들 그리고 곰, 사골 같은 그런 부분으로 돼가지고 노인들한테 어필을 갖다, 건강을 찾는 분한테 제대로 어필을 갖다 했다 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동, 오니기리와 이규동, 이분도 영업 전문입니다. 영업 전문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게 많죠. 그러다가 일본식하고 한식, 우리나라의 삼각김밥, 편의점에 삼각김밥 많죠. 그리고 일본식의 그 깔끔함, 단순함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일식식의 간편식으로 삼각김밥과 규동의 장점을 결합을 해가지고 일식과 한식을 적절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봉이 통닭. 이건 통닭집이죠. 통닭집. 이쪽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이 배달을 갖다 안 합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은 그 배달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2,500원씩 그 배달비가 추가됩니다. 그럼 차라리 그 부분을 갖다가 가맹점주한테 가자 해서 또봉이 통닭은 배달을 갖다 안 한다. 옛날식에 아빠 들어갈 때, 어릴 때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 통닭을 갖다 사들고 들어가죠. 그 컨셉에 해가지고 그냥 아빠가 사들고 집에 갈 때 가세요. 저희들 배달은 안 합니다. 그런 향수 마케팅을 접목을 갖다 하면서 통닭집을 갖다 변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또봉이 통닭은 가맹비도 산무 정책으로 해가지고 가맹비도 낮게끔 하고 그 다음에 부대 비용들도 최대한 저렴하게 해가지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통닭집을 갖다가 했던, 지금 이제 통닭집 프랜차이즈로서는 교촌치킨이 1위죠. 부동의 1위입니다. 하지만 또봉이 통닭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또 다르게 다른 통닭집과 다르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갖다 해서 접근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설빙 유명하죠. 아시죠? 설빙 중국에서 지금 그 상표권 분쟁으로 해가지고 졌죠. 뭐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중국에 하는데 그래도 지금 설빙은 해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팥빙수라는 컨셉을 갖다가 인절미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이거는 디저트로 성화시켜가지고 아예 그 팥빙수만 가지고 겨울에도 먹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전을 한 강원리에서 출발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팥빙수 브랜드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죽에서 설빙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 다음 빵집입니다. 마만가또.
엄마의 손, 엄마가 만들어주는 과자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특색이 그 동네에 제빵,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제빵 그분을 계속 1년 정도를 갖다 받으면서 그쪽에서 심취돼가지고 제빵 강의도 나가면서 하면서 강사로 출발을 갖다 해가지고 아예 제조 공장도 만들고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만가또는 그 CJ 쪽에서 마만가또에서 초코파이 브랜드도 같이 만들었죠. PB 상품을 해가지고 오리온하고 PB 상품하고 마만가또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만가또 부분에서는 그 빵집도 또 동네에서 제빵 교육을 갖다 받으면서도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화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 수업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 책을 갖다가 꼭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다방, 부동의 백종원 씨 모르시는 분 없죠?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백다방도 끝까지 백종원 씨의 여러가지 지금은 그만큼 했지만 그런 고생과 맛에 대한 집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과거의 고통들이 성화돼 가지고 지금의 백종원 씨가 있었다. 그냥 쉬운 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SYZ, 이거는 아르바이트, 동대문 아르바이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 요즘은 조금 SYJ 방향이 요즘은 주춤했지만 초반에는 히트를 쳤습니다. 전쪼가리 일종의 자투리 천 가지고 대발 갖다 쳤죠. 대발 쳤습니다. 동대문 아르바이트를 갖다 하면서 여러가지, 이것도 아르바이트 나중에 야노자에서 또 가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컨셉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어떻게 기업화시키는가 생각을 바꾸면은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달리 할 수가 있다. 즉 해당 산업에 대한 조금만 관찰, 그리고 관찰을 통해 가지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게 SYJ 특징입니다. 그리고 SYJ 지금 이 책을 쓸 당시 2018년도 그 당시만 해도 SYJ 에 직원 모집할 때 MBA 출신들하고 석박사들이 SY 입사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컨셉을 동대문의 아르바이트로 출발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팩토리, 이 부분은 조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조업을 갖다 마케팅 전문가가 제조업을 갖다가 만났을 때, 즉 제조업이 마케팅 전문가를 갖다 만났을 때 어떻게 대박을 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아이템입니다. 즉 마케팅 맞자도 모르는 제조업이, 그리고 제조의 제자를 갖다 못하는 제조 공장도 없이 가는 광고업 위주의 홍보 마케팅 쪽에 전문가가 만났을 때, 기업 두 개가 만나서 아레나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들 지금 현재 별도의 마케팅 홍보 기획 그런 부분을 안 갖고 있죠. 전부 다 오히려 발주를 해가지고 주문 발주 형태로 가죠. 이런 부분에 미팩토리 사례를 갖다가 조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갖다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내가 어떤 한 재능이 있다. 그럼 내가 안 가진 재능을 만났을 때 제대로 결합을 갖다 했을 때 새로운
아이템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요거는 고구마 농업 쪽입니다. 강보랑 고구마 농업, 저도 농업 쪽으로 저는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농업, 즉 1차 산업 1차 산업이 엄청 큰 부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정말 잽이 안됩니다. 저는 부가가치가 4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저 따로 만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배추, 김장배추 한 포기에 얼마죠? 2,500원씩 합니다. 근데 배추 씨앗 하나는 원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종로선 가면은 1원입니다. 1원, 그 배추 씨앗 하나가 1원짜리가 배추 한 포기에 만원 깔 때까지 있죠. 만배까지도 가는 겁니다. 즉, 그 원가 100원짜리로 인해가지고, 물론 원가는 아니겠죠. 배추 3,000포기를 갖다가 하면은 만원이다 그러면 3,000만원 들죠. 그럼 3,000포기를 갖다 들 때 배추 씨앗을 갖다 들으면 얼마 들은가? 3,000원 드는 겁니다. 3,000원. 종묘상에 배추 한 포기 가면 3,000원, 2,500원 그렇게 합니다. 그 씨앗 3,000원짜리를 사면은 3,000만원짜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 노트북 하나 만들면은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생길까요? 그 정도 수익률 그 정도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1차 산업을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 농대들, 이전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농대들, 지방대 농경대에 있는 학교들 청소년들이 줄 서 있습니다. 입시생들이 경쟁률 상당히 높습니다. 농대 나와서 전부 다 창업합니다. 청년 창업합니다. 바로 이 강보랑 고구마 같은 케이스로 말이죠. 농업 1차 산업 하신다 그러면 이 강보랑 고구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성심당, 서울 쪽에는 잘 모르지만은 대전 쪽에는 성심당 알아주죠? 1.4.5태 때 아마 대전에 그쪽에서는 정말 나눔의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빵집입니다. 그런 성심당. 이런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ST 유니타스입니다. ST 유니타스 제 다모이가 모델로 삼고 있는 컴퍼니입니다. ST 유니타스 최고 수준의 강의. 우리 0단기, 공단기 들어보셨습니까? 0단기, 공단기? 영어 학원에 그 종로나 대치동에 명강사 강의를 갖다 1년에 27만원으로 다 영어 단어 암기하는데 1년에 27만원 밖에 없다. 국내 최고 수준의 강좌를 갖다 듣는데, 그리고 달성시에 또 환급도 해주고, ST 유니타스 재밌는 모델로 성공을 갖다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 미국의 유학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유학을 가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갖다 해가지고 더 프린스턴 인수를 해가지고 국제적인 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ST 유니타스 고품격 가게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을 유니타스 가게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상민 책스 연구소, 저 이분의 문화생입니다.
그 책 쓰기 나름대로 비법이 있습니다. 책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책 40권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40권만 제대로 읽으면은 그 분야의 책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책을 제대로 하나 내가 아무리 모르는 부분이라도 책 쓰기를 갖다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론입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책 쓰기 하나만 책을 쓰고 그리고 책 쓰는 방법을 갖다 전수를 갖다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만 통해가지고 국내 최고의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분이 바로 책쓰기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첼시 마켓,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오레오 과자 아시죠? 오레오 과자 저 좋아하는데 오레오 과자가 이 첼시 마켓 있던 자리에 공장에 있습니다. MBC라는 회사인데 MBC 공장에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었는데 그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죠. 넘어가지고 공장을 이전을 갖다 하는 바람에 그 터가 공장 부지가 매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가가 그 회사를 갖다 그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서 뉴욕 최대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트렌드를 갖다 주고서 살련, 즉 배 공장, 우리나라도 많죠. 지금 첼시 마켓 같은 모델들이 정선 거기는 아니구나. 지금 이 첼시 마켓 케이스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레동에 배 공장에서도 그 공장 건물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마트가 되는 것도 있고, 그쪽에 뭐 커피숍도 생기고, 상당히 많은 지방 쪽에서는 배 공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동산 쪽에서 새로운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 폐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 많죠. 그런 부분을 살리는 부분들, 그냥 죽은 건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노후 산업단지들도 지금 30년 이상 돼가지고 상당히 노화가 됐죠. 그 지금 산업단지도 정부에서도 많이 리모델링 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접수를 갖다 받고 있던데, 그런 케이스 노후 산단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활력을 갖다 보여주는 것,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놀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하지만은 야놀자 성장경은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이수진 대표인데 모텔의 단기 알바로 해가지고 이 성장을 갖다 하는 케이스, 아까 SYJ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은 야놀자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지지난달인가 2달 됐나요? 손정희가 손정희씨가 야놀자에 투자를 갖다 했죠. 그러면서 야놀자는 이제 숙박 쪽이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 그 플랫폼 전문 업체를 갖다가 새로 전문 업체 산업에 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숙박 쪽이 아닙니다. 지금 숙박 플랫폼을 갖다가 호텔 컴바인 같은 원래는 그쪽에 숙박 쪽의 플랫폼 기업이었는데, 이쪽에서 하면서 이 플랫폼 노하우를 갖다 깨쳐가지고 전 세계 숙박 말고 다른 쪽의 플랫폼 노하우를 갖다가 하겠다. 플랫폼 비즈니스. 미국의 세일즈포스, 물론 그거는 세일즈포스는 그 베이스 쪽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은 그런 쪽으로, 얘는 야놀자 숙박 플랫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플랫폼 시장에,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 정도로 상당히 정말 탄탄하게 성장하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야놀자 또한 모텔 아르바이트에서 출발을 갖다 했다는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츠 지금 서비스를 갖다 하고 있는데 룸도 상당히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헬스클럽과 그리고 영양사 그리고 그 살 빼를 헬스를 하는 고객들, 즉 다이어트를 갖다 한다든지 헬스, 그분들을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 사업체입니다. 스포츠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전문 업체입니다.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헬스케어들 지금 코로나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들죠. 헬스장 거의 쑥대밭이 됐죠. 오프라인 비즈니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그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중개를 갖다가 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는가. 룸의 대단한 면은 책에서 조금 더 확인을 갖다 해주시오. 정말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가자 헤어비스, 물론 이분은 메이저죠. 메이저. 모르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건데, 이분은 이가자 헤어비스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 1972년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용업계 중에서는 거두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자료 조사를 갖다 여기서 머리 깎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가자 헤어비스가 헤어스타일, 우리나라의 그 명함 미용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시도를 갖다 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 쪽에서도 새로운 부분으로 어떻게 시장을 갖다가 작게 동네의 작은 미용실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 진출을 하는 헤어 전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몇 사례들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레진 코믹스, 만화빵이죠. 만화빵, 만화 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우리나라에 만화빵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다 죽어있던 부분을 갖다가 살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컨텐츠 레진 코믹스가 스타트를 됐지만 지금은 K-팝, K-컬처 해가지고 한류 콘텐츠 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앞으로 성장 열려있죠. BTS뿐만 아니라 레진 코믹스, 즉 컨텐츠 쪽에서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냈다 라는 부분. 그 핸디페어, 이런 착한 기업가 정신, 이런 코로나 쪽 지금 이쪽 부분을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핸디페어는 동네에 집수리 전문을 갖다가 하는 전국의 네트워크를 꿈꾸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 지금 모델이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원래는 동네 집수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술 교육을 갖다가 집수리 기술 교육을 갖다가 강의를 갖다 하면서 그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이사하는 집에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해주면서 같이 성장을 갖다 한다는 컨셉이 가지고 시작을 갖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이 모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핸디페어가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컨셉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허니비즈 직원 행복이, 즉 이거는 배달 전문이죠. 배달을 갖다 하는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고, 이 쓸 당시만 해도는 조금 케이스는 좋았는데 지금은 배달 전문점이 다른 컨셉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대리운전처럼 지금 배달 플랫폼 시장을 갖다가 새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각광을 갖다 받고 있죠. 더군다나 배달의 민족이 거기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우리나라는 배달 플랫폼 시장으로서는 아주 시장이 상당히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사 말고 지금 이거는 이사 견적 서비스입니다. 이사 업체가 아니고 이사 견적 서비스인데 요거는
직원들은 5시 30분 칼퇴근이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세간의 주 5일 근무제 대표적인 업체로 좀 브랜드를 갖다 탔죠. 그리고 IT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만나가지고 기획자하고 개발자가 만나가지고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이사 견적 서비스를 갖다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부분을 했고, 그린토피아 아시죠? 세탁 쪽의 1위 업체, 끝없는 연구 개발이 투자를 부른다라는 부분, 그린토피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애견 훈련학교, 반려견. 저 개인적으로 여기는 몇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애견 비즈니스도 같이 하려고 지금도 많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임장춘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애견 훈련 쪽에서는 거의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마약 탐지견, 경찰 공견 훈련, 임애견 훈련 학교 가보시면은 지금 여러가지가 하는데 특수견 훈련 전문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오면은 총 빵 쏘면은 영화에서 강아지들이 교통사고가 탁 차에 치가지고 깽깽 하면서 피 흘리면서 죽죠. 그 배우들입니다. 배우들. 총 맞고 총을 쏘면은 걔가 총을 빵 맞고 으악 하면서 피 싸면서 또 죽고, 배우들입니다. 배우들. 이렇게 훈련받은 배우들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을 갖다가 빵이나 하면은 쓰러지고 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배우들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마약 탐지견, 그 다음에 수상 탐지견. 우리나라 KTX 역사에 가면은 마약 탐지견이 있죠. 대테러 훈련 한다 해가지고 경찰 공견들이 있습니다. 공견들 몇 마리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 역사를 갖다가 지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경찰 공견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으로 해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견에 대해서, 반려견 이전에는 육식이었죠. 육견, 흔히 말하는 개고기 쪽으로 했었는데, 그런 쪽에 자리 잡고 있다가 지금은 애견 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반려견으로, 반려견은 동반자, 가족이죠. 가족. 그런 시장으로 텀이 들어왔을 때 그 시장을 넘나들면서 계속 지키면서 그 틈새를 갖다 하면서 지금 아직도 유기견도 하면서 여러가지, 혹시나 애견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빠르게 한다고 그랬는데도 좀 최대한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24가지 정도의 사례를 갖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사례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부 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다. 하나같이. 물론 제가 그런 케이스를 위주로 찾았습니다. 저도 많은 사업 실패를 갖다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를 갖다 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특히나 신용불량자로 찍혔을 때 더더욱 사업에 다시 일어선다 하는 것은 힘듭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갖다 무수히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했지. 물론 이분들은 나름대로 틀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나온 첫 번째가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출발을 했다 했고 실패를 극복했다. 두 번째가 관찰입니다. 관찰. 하나같이 뭔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갖다 꼼꼼하게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여기에 불편, 시간대, 고객, 개선, 장소, 가격대, 반응 이런 부분을 뭔가 하나를 갖다가 시간대는 뭔가 이삭 토스트거든요. 이삭 토스트. 토스트를 파는데 언제 팔았는가? 새벽 5시에 팝니다. 새벽 5시에. 이해가 되십니까? 새벽 5시에 그 토스트를 팝니다. 고시원, 공부하는 애들, 그리고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가지고 5시부터 6시까지 이걸 갖다가 데모를 해가지고 그쪽을 갖다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토스트 하나 먹고 출근을 갖다 하라고 하면서 그게 이삭 토스트입니다. 그것처럼 뭔가 하나 특성한 관찰을 갖다 해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분야에 집중을 차별을 갖다 했다. 한 분야. 우리 김밥 천국 가면 메뉴가 몇 개죠? 김밥 천국에는 뭐 하러 갑니까? 김밥 먹으러 갑니까? 아니죠. 값싼 음식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거죠. 우리 탕수육, 맛있는 탕수육 먹으러 갈 때 김밥 천국 가는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라면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김밥 천국을 갈까요? 아니죠. 맛있는 설렁탕을 갖다 먹고 싶다 했을 때 김밥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설렁탕, 신촌 설렁탕이라든지 집중 냉면을 갖다가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 멀리 함흥냉면 전문집을 찾아가죠. 족발을 먹어야 됐다. 멀리 장충당까지 찾아갑니다. 그처럼 거기에서 메뉴 몇 개 없습니다. 한 분야에 여기들이 전부 다 2개, 3개 하는 게 한 분야에 집중을 갖다 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동네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아주 작은 동네에서 출발. 여러분 다 지금 다 동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 출퇴근하면서 멀리 가지고 시내로 나가야 된다. 그런 분도 아닙니다. 시골도 동네고 서울도 동네고 저기 자기 집 근처에서 충분히 시작을 갖다가 작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상 고객을 철저하게 세분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 고객들, 타겟 고객을 갖다가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쪼갤수록 성공률은 높아지죠. 그리고 여섯 번째, 창업자금은 자기 힘으로 전부 다 시제품 해가지고 1호점을 해가지고 자기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공을. 즉 대부분 다 1호점 호떡 가게를 갖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호떡을 대발쳐가지고 2호점을 내고, 토스트를 1호점 토스트를 하더라도 그 1호점 토스트를 갖다 제대로 해가지고 대발쳐가지고 2호점을 내고, 하나를 갖다 제대로 만들면은 그 다음 2호점 3호점서부터는 그 다음엔 내 돈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입니다.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대부분들은 우리가 퇴직자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선호를 많이 하죠.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기업 가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에서 배움을 갖다 바꿔서 내 독단적으로 그 1호점을 제대로 해놔야 되는 거죠. 창업자금은 자기 힘으로 한다. 그리고 돈보다는 가치 중심이었다. 돈 많이 벌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하는 것보다는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마만가또,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배려를 가치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만큼 엄마가 아이한테 주는 과자를 만드는 심정으로 빵과 그걸 만들었다 라고 했던, 그거는 가격하고는 무관하죠. 이렇게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